21세기 히트 민원! 정지혜 씨, 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남보다 못한 가족이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요. 뉴스에 엄청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족 문제 때문에 민원도 그렇게나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특히 돈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1세기 가장 핫한 농업인 법률 민원. 법률 민원 중에서도 가족 문제만을 뽑아봤는데요. 이름하여 가족이 너무해 탑 5입니다. 네, 먼저 5위부터 볼까요? 땡만 남기고 간 아버지. 대체 뭘 남겼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땅만 남기고 간 거죠. 너무 좋은데요? 아니죠. 그 위에 건물까지 지어줬어야 되는데 땅만 남기니까 건축비가 들어서 아들이 지금 걱정에 빠진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빚이었네요. 땅이 아니라 너무 빚이었어요. 다른데요? 너무 다른데요? 민원인의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알고 보니 생전에 카드빚, 게다가 대부업체 등의 빚을 잔뜩 지셨대요. 상속인인 자신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걱정이 앞섰죠. 민원을 주셨네요. 네,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하죠? 너무 막막할 것 같아요. 제가 꿀팁을 좀 드릴까요? 네. 부모님을 잘 감시해야 됩니다. 평소에 돈을 어디서 빌리시는지, 아니면 귀가 너무 얇아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는 않으시는지, 어디서 또 뜬소문 듣고 야, 내가 큰 돈 벌 수 있다, 투자를 막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는지 한번 좀 감시를 해야 됩니다. 민원인은 이미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러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한 민원 해결사,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약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신 상태인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인이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어머, 내가 모르고 있던 빚도 다 갚아야 돼요? 맞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빚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면 빚을 떠안지 않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빚도 포기하는 거네요. 근데 한정 승인이 뭐죠? 한정 승인은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한정하여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요. 상속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단, 망인의 사망 후 3개월 내에 청구서를 제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 4위 민원 볼까요? 집 나간 막내 동생 땡땡은? 정지혜 씨, 집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질문 잘못됐군요. 몇 번 나가봤어요? 저요? 네, 솔직히 셀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 집을 나간 상태라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5남매의 사연인데요. 아버지가 약 5,000평의 임야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막내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땐 상속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민원이었어요. 당연히. 집 나갔잖아요. 그쵸. 나간 동생은 버려야 됩니다. 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제가 맘대로 집을 나갔으니까 제 생각에도 상속에서는 제외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총 5남매일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상속이 가능한데 동생이 가출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5남매가 똑같이 5분의 1씩 법정 상속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동생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죠? 법적 상속 등기를 할 경우 형제가 연락이 닿지 않아도 등기 과정에서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집 나간 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유언이 있다면 상속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되나요? 협의 불알에 의해 형제 중 한 명에게 임야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하려면 반드시 5형제 모두의 인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절대 한 명에게 상속을 해줄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형제의 허락이 없어도 모든 형제가 똑같이 분할 상속하는 건 가능하지만 한 명의 형제에게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은 반드시 모든 형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일단 제 동생한테 좋은 휴대폰을 사주고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저는 꾸준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네. 다음 3위 민원입니다. 4위는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나? 나도 4위인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연을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5년 전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장인어른이 또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위가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냐 하는 민원이었어요. 일단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형제가 없다면 제 생각엔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근데 아내가 사망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면 괜히 또 제 일이 아닌데도 미안한데 이건 좀 궁금하네요.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 권리는 혈족 상속 또는 배우자 상속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장인어른은 좀 멀긴 멀죠. 배우자의 혈족이니까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한 치 걸러 두 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혈족은 자녀와 손자를 포함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촌 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게 되는데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및 존속과 동일한 순위로 법정 상속분은 1.5배를 받습니다. 결론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위는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위는 아예 자격이 없는 거였네요. 단, 단! 사연에서처럼 아내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장인어른이 사망한 경우 사위가 장인어른 사망 시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받아야 하는 상속분을 사위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이 재혼을 하지 않아야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네.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는 내용일 수 네. 있습니다. 다음 2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에게만 재산 물려준 아버지. 새엄마. 이건 단호합니다. 새엄마. 스토리상 새엄마예요. 셋째 딸 아닐까요? 저는 셋째 딸. 표진사 때 또 셋째 딸. 네. 네, 그런데 정답은 네. 큰아들입니다. 셋째 딸과는 정반대네요. 전통이긴 하네요. 큰아들, 장손, 장남이면 이렇게 몰빵해 주는 거. 근데 요즘은 다 딸들이 대세예요. 이 재산도 딸에게 몰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네. 이 사연인즉 3남매 중 막내가 제기한 민원이래요. 부친께서 전 재산을 첫째 아들에게 올인, 몰빵 어쨌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부친이 생전에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나 증여받은 형제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남은 형제는 한 푼도 상속을 못 받는 걸까요? 나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하지만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을 받지 못한 둘째와 셋째는 큰 오빠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의 경우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지급될 수 있는데요. 유류분 뭐죠?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하는데요. 큰 아들을 상대로 아버지에게 살아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6분의 1씩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일 큰 아들이 유류분을 주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이 너무의 탑5 대망의 1입니다. 땡땡땡이가 모두 가져간 재산. 누가 남의 재산을 다 가져갔을까요? 이번에는 남동생입니다. 장남 나왔잖아요. 그러면 남동생이 지금 딱 나올 타이밍이에요. 그쵸. 원래 보통 재산을 다 가져가는 빌런은 큰오빠. 그렇죠. 아니면 이분. 맞아요. 남동생. 아니요. 그럼요. 새엄마. 새엄마예요. 새엄마. 드라마 진짜 많이 보시나 봐요. 그렇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지금 사건인데 새엄마 과연 맞을까요? 정답은 확인해 보시죠. 새엄마 맞네요. 맞죠. 이 아침 드라마 몇 편 쭉 정주행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사연은요, 두 형제의 아버지가 15년 전에 재혼을 하셨고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모양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과 농지 등 모든 재산을 새엄마에게 증여를 했다고 합니다. 와, 말도 안 돼.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아플 때 이 새엄마가 노린 거라니까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속 사건이잖아요. 네. 과연 아들들은 새엄마가 모두 가져간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새엄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생전에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다면 상속지분은 새엄마가 7분의 3, 아들 둘이 7분의 2씩인데요. 와, 어쨌든 지분이 있네요. 하지만 유류분의 경우 상속분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두 아들은 새엄마를 상대로 주택과 농지에 대하여 7분의 1의 지분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유류분은 아까부터 절반으로 깎이네요. 그렇지만 새엄마가 안 준다고 버티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새엄마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찾아올 수 있는데요. 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족끼리도 돈 문제만 들어가면 이렇게 남보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상속에 대한 법률을 알고 있으면 이제 미리미리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민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법률 정보 꼭 기억하시고 가족끼리 중요한 건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이좋게 지내요.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들에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